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2019년도 3분기 재난상황 대응 훈련 기록지를 보면서 시설에서 특히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재난상황을 대응하여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시설장님, 시설 관계자분, 그리고 시설의 훈련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종사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훈련에 앞서서 이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재난 상황을 노인요양원에서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시설의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대피 훈련과 대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능력에 따라서, 대피 능력에 따라서 사상자가 아예 안 날 수도 있고 재난 상황을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케어스토리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일전에 그 에피소드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에서 불이 났는데 시설들이 이제 산에 많이 있잖아요. 산에 위치한 시설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뒤로 산불이 났는데 야간에 산불이 난 거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저희 야간 그 근무하시는 분께서, 선생님께서 그 야간 안전 점검을 돌다 보니까 창밖에 불이 빨갛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산에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시설에 그 가스 저장 탱크가 있었어요. 소형 가스 저장 탱크. 그 저장 탱크로 크게 난 산불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정도까지 산불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산불이 시설까지 오면 가스 저장 탱크가 있건 없건 일단은 큰 재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산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가스 저장 탱크까지 있는데 그게 폭발했다고 하면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자, 시설에는 와상이신 어르신도 계시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도 계시고 인지력이 없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있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혼재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재난 대피 능력이 없는 시설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분기별로 재난 상황 훈련을 실시를 체계적으로 잘 해놨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119에 산불에 대한 신고를 했죠. 저희 야간 근무자께서. 그 신고가 최초 신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산불을 지역에서 인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최초 신고가 됐고, 더불어서 산불이 시설까지 근접해 왔을 때 안전하게 신속하게 모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피를 했다라는 거죠. 안전한 장소로. 그리고 소방 당국에서도 산불에 대한 진압을 해서 그 재난 상황을 잘 넘겼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가장 큰 재난 상황에 대한 경험을 다 했죠. 뭐냐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국민, 개개인들 전부 다 안전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보시면서 세월호가 기울어 갔을 때 해경에서 출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대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뭐였구나. 모두가 다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반성했던 안전에 대해서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서 체계적인 훈련이 돼야 되겠죠. 장기 요양기간 평가에서는 반기별 1회로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별 1회로는 이 재난상황 대응 훈련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충분히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훈련 기록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은 시설장님, 그리고 시설에서 재난상황 훈련을 맡고 계신 훈련 진행자님, 그리고 종사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이 영상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요양원들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안전한 시설로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계실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훈련 기록지를 보시면서 재난상황 대응 훈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록지는 이 내용으로 저희가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파일 내용을 출력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PC에서 타이핑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훈련 진행자 성명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진행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훈련 일시는 지금 2019년 3분기 10월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10월에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장소는 대부분이 이제 저희 요양시설이나 주간보 시설이나 대부분 이제 생활실 아니면 프로그램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장소에 대한 실명은 각자 시설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설 내외가 되겠다. 훈련 대상은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훈련 내용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은 화재 확인에 따른 불이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이야! 를 정확하게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되겠죠?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다 함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재를 야간에 발견했을 때 우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화재를 인지를 하고 그 화재에 대한 상황을 주변에다가 알려야 되겠죠. 알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큰 소리를 질러서 불이야! 라고 외쳐서 다른 종사자와 또는 어르신들께 알려야 되겠다. 특히 시설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고령으로 인해서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쳐도 시설의 종사자분들만 조금 인지를 하실 수 있지, 어르신들은 그 상황이 불이 났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무슨 소리가 그냥 들렸는데 이런 상황이죠.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시설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다 함께 불이야 연습을 한번 해보실 텐데,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불이야! 네, 큰 소리로 하셨죠? 3번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은.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서 화재가 났음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불이 났다라고 소리를 쳐서 인지를 시켰으면은 자, 119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 신고 연습을 하실 텐데 훈련 참석자 전원 모두 화재 최초 발견자라고 가정을 하시고 119에 신고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119에 신고하는 연습은 시설의 정확한 주소 그리고 화재 상황을 당황하지 말고 2회 이상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무실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눌러서 저희가 신고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신다라기보다는 119 한번 눌러보시고 자,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시설의 주소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시설의 주소 저희 훈련 진행자분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주소도 외우셔서 실제로 저희 시설 무슨 구 무슨 동 어딘데요. 지금 불이 났는데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화재 상황에서 119에 전화하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연습을 우리 그 훈련 진행자분께서는 종사자분들께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빨리 화재 경보기를 눌러야 하므로 화재 경보기의 위치 또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도 훈련 진행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작동법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화기 사용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그 활용법 자료를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진행자가 사전에 그 첨부된 영상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소화기를 들고 훈련에 참석하신 종사자분들과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보는 연습을 본 훈련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화기 작동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시죠. 본 소화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그 링크된 영상 주소도 확인하셔서 이 영상 주소를 각 종사자분들께 카톡으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실까요? 화재가 발생 시 거치대에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뽑아서 화점에 근처에 있는 벽이나 바닥으로 던지시면 플라스틱 용기가 터지면서 그 액체로 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화기를 최대한 화점 가까이 들고 바닥에 놓고 한 손은 몸통을 감싸주고 한 손 손가락을 고리에 걸려 빼주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호스를 꽉 잡고 화점을 향해 빗자루를 쓸듯이 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람 위쪽에서 쪽으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빗자루 쓰듯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소화하시면 되고요. 실내에서는 항상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탈출구를 등지고 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출력해서 제공도 해주시고 또는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또 확인하기도 더욱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마쳤으면 자, 이번에는 비상대피로 및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비상대피로의 위치 등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두고 그리고 비상대피로의 위치를 입소자분들과 종사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비상대피로를 통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난 상황에 따라 대피 시에 대피 경로와 그리고 직원의 행동 요령 그리고 입소자 행동 요령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훈련 진행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입소자를 위해서 침대보 활용 긴급 대피 요령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훈련 진행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첨부 영상을 보시고 다 함께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보시고 가시죠. 자, 이 영상은 부천 소방서에서 유튜브에 제공해 주신 그 거동 불편한 입소자 환자를 위한 침대보 활용 요령입니다. 자, 보실까요? 요양원, 병원 등 거동 불가능 환자를 위한 침대보 등 활용 긴급 대피 요령. 지금부터 환자 내리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침대보 머리 부분, 발 부분을 바른 매듭으로 묶은 다음 침대 가장자리로 옮긴다. 여기에서 바른 매듭 방법은 침대보 양쪽 끝을 잡고 X자로 묶은 다음 위로 올라온 침대보 쪽을 다시 위로 가게 X자로 묶는다. 그 후 2인 1조가 되어 바른 매듭한 부분을 잡고 양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편 다음 환자의 다리부터 바닥으로 내려놓는다. 단, 허리 부상 및 환자 낙상에 주의한다. 다음은 끌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붕대에 옥 매듭을 한 다음 침대보 끝의 원형 고리 사이에 통과시킨다. 끌기 방법에는 1인 끌기, 2인 끌기, 막대 활용 끌기가 있는데 우선 1인 끌기를 보시겠습니다. 붕대를 양쪽 어깨에 걸고 화재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은 2인 끌기를 보시겠습니다. 침대보 머리 부분 양쪽을 잡고 끌어 이동한다. 이때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막대 활용 끌기를 보시겠습니다.
링거 막대를 이용하여 머리 쪽 바른 매듭 한 곳에 막대를 통과시켜 한 바퀴 돌린 다음 막대의 양쪽을 잡고 화재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이동한다. 참고로 연기 유입 방지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대피 공간의 틈새는 물에 적신 침대보 등으로 막아 연기의 유입을 막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면서 구조 요청을 한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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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 소방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입소자를 위한 침대보 활용 긴급 대피 요령을 이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문을 파손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망치 같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 잠금 장치에 대한 설치를 그 노인복지 시설에서 했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화재가 나서 전선이 끊어졌을 때에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소방기구라든지 안전기구에 대해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이라든지 관리법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재난 상황이 있을 때에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떡할까 라는 부분, 또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오픈이 되지만 또 혹시 오픈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 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소방기구에 대한 그 관리를 매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서 혹시라도 자동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대피를 못하는 상황도 염두를 해두고 문을 파손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문 주변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망치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영화 중에 재난 그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나온 그 영화 있죠. 비상구. 그 내용을 보시면 비상시에 도구가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도구를 평상시에 잘 보관하고 있던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탈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하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대피론 및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재난 상황 대피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난 상황 대피 훈련은 주간일 때와 야간일 때를 나눠서 대피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일 때에는 우리가 주간에는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가용 인력이 많죠. 그래서 지정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입소자 대피 훈련을 실시하시면 되겠다. 특히 와상 입소자를 포함해서 실제 이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되겠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거동이 가능한 입소자와 와상 입소자의 대피 방법을 사전에 논의하신 후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야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간의 화재에 대비해서 야간 화재 시의 종사자 행동 요령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야간의 그 종사자 행동 요령, 물론 이제 주간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화재 시 종사자 행동 요령인데요. 자, 화재를 발견한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침착하게 행동. 침착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침착하게 행동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자, 두 번째로 불이야! 아까 방금 우리가 처음에 연습을 했죠. 그래서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화재를 알려야 됩니다.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바로 화재를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화기에 대한 부분이죠. 평상시 훈련한 대로 소화기로 진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진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피를 안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의 화재에 대비해서 야간 화재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이제 종사자 행동 요령을 보셨고, 요 내용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전체 입소자의 대피에 소요될 예상 시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에 소요될 예상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주간에 예를 들어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 한 분 대피하는데 소요된 시간, 그리고 와상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재서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수,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의 숫자, 그리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의 숫자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주간의 예상 대피 소요 시간을 책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는 실제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전부 다 대피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간에. 그래서 전부 다 대피를 해서 그 소요되는 시간을 책정을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인원이 막 100명 되는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분 정도의 대피하는 상황을 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전체가 대피하는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9명이 대피하는 것과 100명이 대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 시간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은 소규모 시설에 준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야간의 경우에 전체 입소자 예상 대피 소요 시간을 우리가 또 책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하실 때에 야간 상황을 놓고 야간 상황에 있어서의 대피로 훈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 야간 종사자가 화재를 발견하고 불이야 외치고 화재 경보기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그리고 소화기로 진압을 하고 어르신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 대피를 안내를 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 대피 소요 시간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몇 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럼 화재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에 1차적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서 진화를 해주지만 유독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피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피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피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훈련 후 문제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훈련 진행자와 함께 훈련에 참가했던 종사자분들이 모여서 훈련 후에 이 훈련상의 문제점들을 토론을 하고 그 제시된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추후에 어떻게 더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간과 야간에 재난상황 시에 대피하는 상황에 있어서 대피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는 부분을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토론이 진중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신중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담아두시지만 마시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다시금 정비될 수 있게끔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후에 토론 후에는 그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입소자 대피 계획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논의해서 주간의 경우에 대피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야간의 경우에 대해서 대피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 참석자 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훈련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종사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사용법 등의 자료를 종사자분에게 배부를 하고, 그리고 화재 시 행동 요령과,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훈련을 했던, 오늘 훈련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주시고 서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신 사진에 대해서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 내용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분들께 제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빼고,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쥔 후에 비로 쓸듯이 골고루 분사하는 것이 소화기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도 커버를 벗기고, 그 다음에 약재를 꺼내고, 그리고 불을 향해 던지면 되겠죠. 자, 밑에서는 전기 화재를 부르는 5가지 내용들과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화재 발생 시의 행동 요령도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요. 이 내용도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를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대피 능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훈련을 지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